에이스네요. 각 카드별로 보기 전에 에이스의 개념과 공통적 특징을 먼저 볼게요. 에이스는 1번 1단계를 뜻해요. 시작의 가능성을 신성시하는 명칭이죠. 초기 단계의 경험을 할 때 많이 등장하는데 새로운 영역에서 도전하고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타로를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타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확고하게 마음먹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미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에이스는 새로움과 많이 연관되는데 기존에 하던 익숙한 영역의 시작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마치 메이저의 바보 카드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갈 때 많이 등장해요. 바보 카드와 차이가 있다면 펜타클 에이스는 이미 첫 단계부터 작지만 실질적인 결실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고요. 다른 에이스 카드들도 기회가 도래했으니 잡아라 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에이스 카드들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이 모두 시작, 초기의 단계라는 거예요. 각 원소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1단계인 출발을 담당하고 있어요. 완드 에이스는 창조적인 영역에서의 시작을, 검 에이스는 정신적 영역에서의 시작, 컵 에이스는 감정적 영역에서의 시작을 알려주고요. 펜타클 에이스는 물질적 영역에서의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각 원소들이 모두 하늘에 떠 있는 흰색 구름에서 뻗어나온 흰색 손에 의해 들려있죠. 이 손은 마치 메이저 아르카나 1번 마법사의 손과 닮아 있는데 창조자의 손, 신의 손, 그래서 신의 계시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소명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스 카드가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이든 다듬고 발전시켜서 무엇인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펜타클을 제외하고는 완드, 검, 컵 에이스는 아직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결과물도 있지는 않아요. 단지 그러한 가능성을 보고 시작할 때 등장하는 카드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세 번째, 모든 에이스 카드에는 요드가 있어요. 이 요드는 신의 손길, 신의 은총, 신의 축복과 같은 의미로 흰색 손이 신의 손이고 신의 계시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시작은 하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이스 카드들은 그 원소에 가장 순수한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지도 각 원소가 구름에서 나온 신의 손에 의해 들려져 있는 것 외에는 배경조차 많이 절제되어 있어요. 각 원소의 에너지 의미를 가장 잘 강조하는 구성이죠. 숫자의 개념이 합쳐져서 시작이라는 의미가 더해져 있는 거고요. 이 순수한 본질이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형되고 변질되어서 원소에 따라 결과도 크게 달라지는데 이제 그 여정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완드 에이스부터 보겠습니다. 이미지 분석을 해보면요. 열정, 의지, 창조력을 의미하는 지팡이를 공중부양한 구름 속에서 손이 나와 이 지팡이를 한 손으로 꽉 쥐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지팡이에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나뭇잎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성장과 도전에 대한 욕구와 같은 것들을 나타내요. 또 물방울처럼 떨어지는 나뭇잎은 요드인데 나뭇잎 형태로 표현되어 있죠. 이 요드는 에이스라는 카드의 제목을 알려주듯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영감, 열정, 의지, 도전, 창조가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의 계시와 같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에이스 카드들과 마찬가지로 완드 에이스도 지팡이를 잡고 있는 손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서 뻗어나온 모양인데 이것은 하늘이나 신성한 영역에서 내려오는 기회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신성의 개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이 또는 하늘이 주신 기회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신이 나에게 주는 영감, 가능성, 잠재력, 창조력 등등으로요. 완드 에이스의 배경은 간단한데 뒤에 산과 성이 보여지죠. 산은 타로에서 특히 배경으로 보이는 푸른 산은
주인공이 올라야 할 정신적 목표를 가리켜요. 여기서는 산도 있지만 흰색 섬도 보이죠. 역시 비슷한 의미로 열정과 의지를 가지게 되는 자아가 올라야 할 목표가 되겠네요. 성 역시 타로 카드에서 많이 나오는 상징인데 높이 지어진 건축물이죠.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높은 목표, 목적지 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웨이트는 완드 에이스가 남성의 생식력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생명력을 의미하고 출발을 의미하니까 충분히 새 생명의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카드로 보기도 해요. 다시 정리하자면 에이스 카드들은 각 원소가 의미하는 영역에서의 출발, 시작을 말하는 것으로 완드 에이스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완드 에이스가 현재 상황에 등장했다면 클라이언트에게 아직 보거나 느끼지는 못했더라도 어떤 열정, 영감,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마치 나무처럼 심겨진 채로 본능적 끌림에 의해 흥분된 상태죠. 마음이 들썩들썩하고 엄청 고무되어 있는데 이렇게 열정을 발휘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대체로 뭔가 새로 시작해 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 완드 에이스 카드가 등장해요. 그런데 어떤 구체적 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진행하기보다는 불처럼 열정이 빠르게 확 번져서 일단 뛰어들고 보자는 모험심으로 덤벼들어요. 그렇지만 혹은 그래서 엄청 몰입하고 흥미를 느끼며 재미있어하는 상황이죠. 만약 관계에서라면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흥미와 열정을 느끼게 될 때예요.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할 때이고요. 만약 직업, 일, 취미, 공부라면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할 때이죠. 조언을 볼게요. 에이스 카드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새로운 시기, 기회가 왔고 순수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니 시작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나타내요. 그러다 보니 조언은 공통적으로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을 위해서 행동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때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지금 잡지 않으면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중 완드 에이스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열정이나 창조적 프로젝트에 착수하라는 강력한 권유예요. 바로 지금 행동하고 영감과 창의력을 현실로 옮기라는 용기의 메시지죠. 행동할 준비가 다 된 불꽃 같은 상태예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기회가 눈앞에 있으니 도전하라라는 것이고요. 만약 조언이 더 필요하다면 잠재력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결과 자리에 나왔을 때를 볼게요. 기간을 확실히 정해놨다면 그 기간까지 열정이 충만하고 에너지 넘치게 목표를 향해 도전하지만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고 그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다만 위안이 되는 내용으로는 클라이언트가 재미를 느끼고 진정으로 즐기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거메이스를 볼게요. 이미지 분석으로 구름 속에서 나온 신의 손에 의해 검이 단단히 쥐어져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굳건하게 똑바로 세워져 있는 검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완전 무결한 진실에 의한 결단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인공의 강하고 올바른 신념의 표현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그만큼 순수한 의미의 결단이나 선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신적인 영역에서 무엇인가 시작될 때 검 에이스가 나와요. 정신을 집중해서 몸과 마음을 바로하고 무엇인가를 하려 하고 있어요. 올곧은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이죠. 복잡하고 혼돈된 생각들과 사고들이 모두 정리되고 명료한 상태에서 정신을 집중하는 에너지를 발휘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검 카드들은 검 에이스를 빼고는 모두 힘들어요. 생각은 하나일 때가 가장 명료하고 분명하죠. 그래서
다른 검 카드들에서 보여지는 고민, 시련, 갈등들이 검 에이스에서는 하나로 정리가 되죠.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 고민, 시련, 갈등의 검 카드 다음에 검 에이스가 등장하면 모든 어려움은 검 에이스로 직면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상징들이 왕관과 식물들이에요. 왕관은 성취를 의미하는데 어떤 영역의 최고의 자리에 도달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기도 하죠. 정신적 영역을 담당하는 검이니까 정신적 영역의 성취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해결을 한다던가 생각을 집중하고 정리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거나 그래서 모든 혼란을 끝낼 때 등장하는 카드다라는 거죠. 식물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분분하지만 여기서는 왼쪽에 보여지는 식물은 올리브 가지, 오른쪽의 식물은 야자나무 가지로 해석할게요. 올리브 가지는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 할 수는 없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평화, 선의의 상징이었고요. 노아의 홍수에서는 홍수의 종식, 희망,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도 했었고 고대 올림픽에서는 월계관이 아니라 올리브관을 씌워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승리와 명예의 상징이죠. 그리고 영적인 의미도 있어서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 용서와 관용, 평화의 상징 등등의 의미가 있어요. 오른쪽 식물에 대한 해석은 야자나무 또는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종려나무는 야자나무의 한 종으로 잎사귀 모양과 열매의 종류에 따라 종려나무로 구분했다고 해요. 타로에서는 종려나무로 언급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승리와 기쁨의 상징으로 흔들었던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생명력과 고난을 견뎌내는 힘과 엄청난 회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런 올리브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가 왕관의 양쪽에 하나씩 걸려 있다라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한 영적 정신력으로 평화적이고 조화와 균형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힘의 균형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검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성취로 그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어떤 것에도 압도되거나 휘둘리지 않고 정복해냈다, 정신승리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산으로도 보여주고 있는데 산의 영역은 신과 가장 맞닿아 있죠. 고도의 의식 수준, 고차원적인 의식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달성하려고 하는 높은 차원의 목표가 있는 인물들의 배경에는 대체로 산이 있어요. 9번 헐밋 카드에서 산 위의 은둔자인 현자가 깨달음을 얻는 산이죠. 검 에이스에서는 요드마저도 3대 3으로 균형과 조화를 갖추고 있어요. 헷갈리거나 혼돈되지 않고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내부적인 상황에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항상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결심을 세우는 것이 똑바로 세워진 칼날과 같은 맥락이에요. 항상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결심을 세우는 것이 똑바로 세워진 칼날과 같은 맥락이에요. 코트 카드 검 여왕편에서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검이 바르게 똑바로 세워져서 잘리지 않은 완전한 형태의 검이 묘사된 카드가 생각보다 많지 않죠. 딱 세 자루, 검여왕, 정의, 검 에이스에서 검만이죠. 그래서 검 에이스 결단 역시 그 결정이 정의롭고 올바르고 균형 잡힌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확신을 얻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고 검 에이스가 등장하면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고 실행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현재 상황으로 검 에이스가 나왔다면 이미 클라이언트의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로 자신이 판단해서 결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결단을 내린 상황일 거예요.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요. 이전까지 너무 많은 생각으로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갈팡질팡 길을 몰라 헤매고 있었다면 이제는 결정을 내리고 나아가도 될 때임을 알려주는 거죠.
앞으로는 정신력을 발휘해서 혼란을 정리하고 막힘없이 해나갈 수 있고요. 어떤 힘든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검 에이스예요. 조언의 기본은 항상 그 카드처럼 하라라는 것이죠. 검 에이스의 경우는 진실을 말하고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명료하고 단호하게 의사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까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기회가 무르익은 순간을 놓치지 말고 감각적으로 포착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이 기회를 잡고 상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면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사실 모든 에이스 카드들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죠. 결과 자리에 나왔을 때를 볼게요. 클라이언트가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일단은 그것을 실행하게 된다라고 대답하게 되는 카드예요. 물론 결과는 성공의 가능성이 있어는 보이지만 보장되고 있진 않죠. 예를 들어서 검은 변화의 에너지인데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올해 이직이 가능할까요? 라고 했다면 본인이 결정을 해서 그 방향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물론 그것이 성공적인 이직이 될지 아닐지는 보장할 수 없지만 어떻든 단호한 의지와 실행력은 발휘한다라는 것이죠. 관계에서는 이혼 또는 이별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네, 확실히 이혼 또는 이별을 하시겠네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런 관계의 정리에 있어서 다른 카드와의 조합도 한번 볼게요. 단독으로도 가능하지만 검3, 검10과 같이 나오면 아무리 헤어지기 힘들어도 결국은 헤어진다는 결정을 내린다로 해석돼요. 뭐 너무 당연한가요? 관계에서 검 에이스가 나오면 일단 주도권을 본인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에게 명확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유지하게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주로 관계가 정리될 때, 끝낼 때 많이 나오는데 관계에서 칼자루는 항상 본인이 쥐고 있는 거죠. 검에이스는 단순한 관계의 정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신의 의지를 굳건히 표명할 때 등장한다라는 것인데 검에이스 다음에 컵2가 나오면 아무리 힘들어도 상대와 함께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표명되는 거예요. 검 에이스 다음에 완드 4나 컵 10이 나오면 배우자의 파산과 같은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이혼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예요. 이렇듯 무엇이든지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검 에이스예요. 양의 에너지인 완드 에이스와 검 에이스는 손 모양도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구름 속에서 나온 손이 원소를 꼭 움켜쥐고 있죠. 그래서 이 둘은 좀 더 실행하는 에너지에 가까워요. 뭔가를 추진하고 결정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목표가 있어요. 두 에너지의 도전적인 전투력이 보여지고 있죠. 이제 음의 에너지로 넘어갈 텐데 양의 에너지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손 모양과는 다르게 컵 에이스와 펜타클 에이스는 손바닥 위에 자신의 원소를 소중하게 받쳐들고 있어요. 아래로 하강해서 담기거나 고여있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 물과 흙이기 때문이죠. 무엇이든 자신이 받아들인다는 손 모양과 연결시켜서 수용의 에너지, 수동적인 여성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컵에이스 이미지 분석부터 볼게요. 비둘기가 무엇인가를 물고 내려와서 컵에다가 담아주는 그림으로 성령이 성체를 물고 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성체는 영어로 host, the holy host라고 하고요. 예수님의 몸, 영적인 양식을 말하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사랑과 축복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성령이 내려와서 마리아의 자궁에 예수가 잉태되는 것과 연결지어 해석하기도 해요. 하지만 종교적인 것을 배제하고 보자면 우리의 감정은 스스로 생겨나기보다는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외부의 자극은 바로 성령을 형상화한 비둘기가 물고 온 성체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컵에 쓰여 있는 글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웨이트가 밝히지는 않았어요. W로 보는 입장에서는 웨이트의 이름 웨이트의 이니셜 W라고 하기도 하고요. 서쪽 웨스트의 이니셜 W라고 보는 설이 있는데요. 서쪽은 물의 원소가 지배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물의 속성과 연관성을 짓는 경우에는 물, 워터의 W로 보기도 해요. 하지만 보통 정설은 뒤집힌 M으로 마리아의 상징이라고 해요. 성배의 컵을 여성의 자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이 가설을 지지하겠죠. 마리아의 자궁에 성령이 잉태되는 순간을 담은 것이라고 하고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내려주시고 축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또 하나의 해석은 고전 상직 체계에서 히브리어 중에 맴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MEM의 M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W이건 M이건 Water of Creation, 창조의 물로 신성한 에너지의 흐름을 그림으로 상징했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이죠. 컵 에이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컵에서 넘쳐 흐르는 물줄기예요. 감정이 막 샘솟아 흐르는 거죠. 긍정적인 기쁨, 감사함, 만족, 행복, 이런 감정들이 넘쳐 흐르는 모습을 표현한 형태예요. 이 물줄기가 5줄기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오감과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감이 열리는 것, 오감을 체험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또한 이 모양이 신의 이름인 요드해 와우해 또는 요드해 바브해 모양이다라고 보는 설도 있어요. 신성과 접촉했을 때 신의 에너지를 목도했을 때 느껴지는 황홀함이 있는데 신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듯한 기쁨과 충만한 감정을 느끼는 장면을 묘사한다라고 보는 거죠. 신의 사랑을 받았을 때 신이 주시는 감정,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웨이트가 속했던 황금 새벽에는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감사함이나 기쁨을 느끼는 것이 성령 혹은 신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컵 에이스의 상징이에요. 쏟아지는 물줄기와 함께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방울, 요드라고 하죠. 이것은 이런 신성함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영적 축복이라는 감정의 복합성을 나타내기도 해요. 감정이 2가지 층이 함께 통합된 것이라는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되는데 새로운 물을 계속 부어줘야지만 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감정들을 계속 경험해야지만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입체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도 해요. 눈물을 흘리고 나면 정화된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도 컵 에이스의 함축적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밑에 물 위에 보면 수련이 피어 있죠. 수련꽃은 순수함 또는 정화를 의미하면서 우리 내면에 피어난 감정과 그 정화를 의미해요. 삶의 고난과 역경, 혼돈 속에서도 내면의 빛과 고결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죠. 수련꽃이 피어있는 물은 깨끗하고 깊이를 알 수 없게 깊어 보여요. 마치 우리의 감정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요. 그리고 웨이트는 그의 저서에서 컵 에이스의 다산과 양육, 풍요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컵이 여성의 자궁에 비유되므로 임신과 그로 인한 기쁨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컵 에이스의 이미지 해석을 정리하자면 감정적, 영적 성장의 순간이 도래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받아서 내면이 영적 깨달음을 하게 되면 풍요로워지고 치유가 되면서 감정적 성장을 하게 되는 순간을 의미하고 있다고 해요. 다른 사람과의 깊은 정서적 연결, 우정, 사랑 등과 같이 새로운 관계의 탄생 및 기존 관계의 갱신을 말하기도 하고요. 일에 있어서도 직업, 건강, 재정 등에서 모두 긍정적 기회가 시작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런 모든 감정적 영역에 있어서
시작이 신성과 연결되어서 거듭나는 존재가 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으로 컵 에이스가 등장한다면 클라이언트가 현재 굉장히 감정적이고 개인의 감정에 몰입하고 있어요. 숫자 1의 시작, 출발, 창조의 감정에 집중하고 있을 때 많이 등장하죠. 그 감정에 빠져 있어서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데 대체로 긍정적인 감정, 기쁨, 행복, 순수함 등이에요. 계산을 하거나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전해지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빠져있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상담이 가능하겠죠. 애정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대상이 사랑이 아니라 일이나 공부인 경우에는 그것이 매우 하고 싶다라는 감정이고요. 타로로 큰 기쁨을 느끼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처음 타로를 시작할 때 많이 뽑는 카드가 컵 에이스예요. 새로운 영역에서의 시작 단계에서 행복하고 충만한 감정을 느낄 때 자주 등장하죠. 다시 말해서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주는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시기예요. 이때 감정이 매우 주관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때인데요. 그래서 컵 에이스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냥 좋은 상황이 아닐 때에도 본인은 엄청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현실적 상황과 상관없이 느끼는 충만한 감정으로 주로 긍정적이고 만족하는 상황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창의적인 상태가 종종 현실적인 프로젝트, 작품, 기회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직업이나 사업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기존 관계에서 컵에이스가 나왔다면 감정의 회복이나 관계의 재정립이 가능하고요. 이전보다 더 사랑이나 우정, 동료애 같은 것이 깊어질 수 있는 시기가 왔음을 알려주기도 해요. 컵 에이스가 마음이 열리는 그 시작을 알리는 카드이다 보니 마음을 활짝 열고 감정과 직관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 보라는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랑, 창작, 영적 성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감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자신을 개방하라는 메시지이고요. 감정적인 해방, 직관적인 깨달음, 치유의 에너지를 수용하라는 조언을 해줄 수도 있어요. 컵 에이스 카드가 전달하는 격려와 감정적 회복과 성장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결과 자리에 나왔을 때를 볼게요. 사랑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서적 연결이 생기고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감정의 흐름이 풍성해지고 정서적 충만감이나 영적 교감이 생길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나 감정적 만족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정서적 상처나 감정적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신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의 짐을 풀어서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술적 분야나 창조적 영감이 필요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새로운 창작 활동을 시작하고 몰두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나 성취가 나타날 수 있어요. 새롭게 시작되는 관계에서 사랑, 우정, 연민의 감정이 더 깊어져서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이 돼요. 진정한 이해와 친밀감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징조이죠. 가끔 물질적 결과와 연관지어서 해석할 때 물질적 결과가 만족스러워서 기쁨을 느끼는 결과로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핍 카드인 점을 고려하고 1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그런 물질적 결과로 인한 기쁨보다는 감정의 시작, 물질적 결과를 추구하는 일에 대해 열리는 마음, 성공과 성취가 잠재한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진심으로 충만함과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기쁨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방향일 거예요. 다른 카드와의 조화를 보면 컵 에이스 다음에 컵 2가 나오면 깊은 감정적 연결을 시작하고 조화로운 관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조합으로 해석해요. 새로운 관계 혹은 현재의 관계가 단계가 상승하여
의미 있는 정서적 조화로 나아가는 것을 암시합니다. 만약 상처를 의미하는 검3와 같이 나오면 새로운 감정적 시작과 동시에 상처 또는 과거의 아픔이 함께 존재함을 나타내요. 이전의 마음의 상처가 지금 새로운 감정에 문이 열리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와는 정반대로 치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펜타클 에이스 이미지 분석부터 볼게요. 나머지 에이스들은 요드가 다 있었는데 펜타클에만 없죠. 그 이유는 펜타클이 요드 자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어떤 물질적 결실을 가져다 주는 것 자체가 신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 결과가 나오는 첫 단계가 펜타클 에이스이고 그것을 우리가 손에 넣게 된 거죠. 흙의 펜타클은 이미 안정되고 형체를 갖춘 원소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손에 안착했다라는 것은 안정된 결과물, 펜타클의 흐름에서 최초의 결실이 나온 것으로 보는 거죠. 특히 앞으로 펜타클 9, 펜타클 10에서 맞이하게 되는 물질적 안정의 초석이 되는 어떤 기회를 맞이했을 때 펜타클 에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무에 있어서 자격증을 펜타클로 볼 수 있는데 자격증을 땄을 때 등장하겠죠. 자격증 자체가 큰 재산이 되지는 않지만 더 큰 물질적 결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은 될 거예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던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학대학원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학위를 딸 때도 펜타클 에이스가 등장하겠죠. 물질적, 현실적 결실의 첫 단계에서는 당연히 금전적 투자도 존재를 해요. 이제 막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매매를 위한 시드 머니를 마련한 경우에도 등장하고요. 당연히 앞으로 수익의 정도는 알 수 없지만 펜타클 에이스니까 희망은 걸어봐야겠죠. 펜타클은 우리 몸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별 모양의 5성금의 꼭대기가 얼굴이고요. 살 벌리고 있는 양팔, 양다리의 모양이죠. 그래서 사람의 신체와 연관지어서 건강과 관련된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도 등장해요. 운동, 약물치료, 식이요법 등등이 해당되겠죠. 펜타클 에이스의 배경은 중요한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요. 정원에는 백합꽃이 피어 있고 저 멀리 푸른 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솔길을 따라가서 붉은 장미 덩굴 아지를 거쳐가야 해요. 이 붉은 장미와 흰색의 백합은 서로 양극성이죠. 붉은 장미는 열정과 지혜, 권위, 형식, 남성성, 활동성 등을 상징하고요. 백합은 흰색이니만큼 순수함을 기본 의미로 장착하고요. 여성성, 직관, 영성, 내적 성찰 등의 정신적 순수를 상징해요. 이 둘 사이에 극단의 것들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추구하는 물질적 성공과 영적인 성취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창조적 성취가 가능한 거겠죠. 이 둘 사이의 균형과 조화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카드는 타로 카드 78장 중에 4개가 있는데 메이저 아르카나의 1번 마법사, 5번 신비사제, 그리고 마이너 아르카나에서는 이제 곧 배우게 될 완드 2와 지금의 펜타클 에이스예요. 펜타클 에이스에서도 변함없이 붉은 장미는 주인공이 무언가에 가지는 열정, 활동성을 의미하고요. 흰색 백합은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는 순수한 믿음, 내적 성찰과 관련 지어지면서 서로 다른 양음의 에너지가 하나로 모아져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창조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을 볼게요. 이제 막 뭔가를 시작할 때 완드 에이스는 열정만 가져도 나오고 검 에이스는 결정만 해도 나오고 컵 에이스는 긍정적인 감정만 느껴도 나오지만 펜타클 에이스는 돈과 관련해서 실질적 결과가 나올 때 등장해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재능 이런 것들에 투자할 때 펜타클 에이스가 현재 상황으로 나타나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막 좋은 기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새 일자리, 제안, 투자, 창업,
자격증, 학위 등일 수도 있고요.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 시작하려 할 때 건기식을 먹기 시작했다던가 헬스클럽이나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을 했다던가 매일 아침 조깅을 시작했다던가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카드 속 이미지를 통해서 조언을 하자면 아치를 통과하라, 오솔길로 보이는 경로를 설계하라, 산을 목표로 하라 라는 거예요. 실질적 기회가 도래하고 열려 있지만 푸른 산이 꽤 높고 멀어 보이니 전략과 시간을 가지고 서두르지 말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펜타클 에이스가 결과 자리에 나온다면 물질적, 현실적 결과에 해당하는 첫 번째 단계의 성취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을 한다든지 취업에 성공을 한다든지 사업을 시작하는데 투자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다든지 등등이죠. 그 후 인생에 더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로 나아가기 위한 첫 관문은 무사히 통과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펜타클 에이스 카드 속에 비옥한 정원 오솔길을 걸어가서 장미아치 덩쿨을 막 지나쳐 가는 중인 거죠.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이제 막 첫 관문을 안정적으로 통과한 거예요. 하지만 카드 속 장미 덩쿨 뒤로는 높은 푸른 산이 있어요. 더 큰 목표이고 더 큰 기회와 풍요의 씨앗이 숨겨진 여정이지만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변 카드의 흐름이 좋게 나왔다면 펜타클 9, 펜타클 10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나게 굉장한 풍요의 가능성이 당신에게 왔다. 기회를 잡아라 라고 말해줄 수도 있겠네요. 가끔 펜타클 에이스는 물질적 결과에만 좋은 카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신뢰를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장기지향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도 가능합니다. 관계를 시작할 때 많이 등장해요. 다른 에이스 카드들처럼요. 에이스 카드를 마무리하면서 관계 속에서 에이스 카드를 정리해 보자면 상대에게 관심과 흥미가 생기면 완드 에이스이고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서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컵 에이스가 나오죠. 그러면 상대방을 좋아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생겨서 실제 그 사람과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려고 할 때는 펜타클 에이스가 나와요. 중요한 것은 펜타클 에이스에서는 관계가 완드나 컵보다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물질로 연결된 사이에서도 나오고요. 계약관계, 동업자 이런 상황에서도 등장하는 거고요. 펜타클 에이스는 잘 변하지 않아요. 흙이라서 다른 애들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주로 장기 관계를 의미해요. 가장 무겁고 가장 고정된 원소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계에서 나오면 지금 관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만약 이 관계를 끝내고 싶고 자유로워지고 싶으면 검 에이스가 나와야 해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도 에이스 카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에이스 카드들과 임신과 출산에 관해서인데요. 웨이트도 그의 저서에서 에이스 카드들과 임신 또는 출산을 지속적으로 연관시키고 있어요. 그에 따르면 완드 에이스에서는 출산과 생식력 등을 언급하고요. 그러면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컵 에이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풍요와 비옥함을 말하고 있는데 컵이 자궁의 역할을 하고 물 에너지는 여성성, 수용성을 가지므로 여성의 입장에서 임신, 그로 인해 느끼는 기쁨이나 충만감, 다산, 가정의 행복 등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한 검 에이스의 경우에는 역방향으로 나온다면 임신과 출산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임신과 출산을 원하기는 하지만 기대에 따라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해요. 임신과 출산같이 민감한 이슈들은 특히 주변 카드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고요. 다른 카드들과의 조화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에이스 단계를 마무리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